자, 다음으로 한국의 희망,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투명 사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블록체인 자문위원이자 서울과학종합대학 교수인 박혜진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자문위원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의 희망이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블록체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세상에 작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제 자신이 스타트업 창업가,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가이자 또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창업가들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스타트업하고 좀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작지만 작은 팀이 모여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커다란 가치를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에어비앤비는 20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3명의 파운더, 3명의 친구가 함께 만든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보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나 힐튼보다 수배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하나의 건물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수많은 건물들을 소유하고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호텔 체인들을 따돌리면서 명실상부 이 숙박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우버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우버는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우버는 역시나 미국의 2008년도에 2명의 코파운더들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우버는 지금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어떤 택시 회사가 10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우버, 에어비앤비 이들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또 혁신을 만들어내려면, 무엇가 영향을 행사하려면 우리는 커야 한다, 자본이 많아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있는 세상에서 다른 기업들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들은 생겨나고 있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그리고 유럽,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조차도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희망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이제는 자본 혹은 권력, 파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열정과 의지와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이 한국이라는 정치의 무대를 좀 혁신해줄 수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한국의 희망을 스타트업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대표님들께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스타트업은 탄생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를 정의해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탄생을 합니다. 자, 한국의 희망은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출구 없는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과정의 투명성의 부재로 결과가 드러나더라도 아무도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죠.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부정과 부패,
이로 인한 불신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불신은 혐오가 되고 결국 혐오는 무관심이 되죠. 사실상 정치의 주인들이어야 하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주인이 신경을 안 쓰네? 그럼 내 맘대로 하지 라고 하는 부정과 부패가 가속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바로 이러한 투명성의 부재, 불신, 부정, 부패와 같은 것들을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스타트업답게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필두로 풀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한국의 희망은 이 기술을 풀리 활용하여서 다양한 혁신을 도모하려고 하는데요. 시작을 블록체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블록체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은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별명은 바로 트러스트 머신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신뢰 기계라고 할까요? 네, 기계. 네, 트러스트 머신인데요. 이 블록체인이 트러스트 머신으로 불리는 이유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트러스트레스, 네, 신뢰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뢰 머신이라고 불립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세상에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끼리에도 돈거래하지 않고 뭐하죠? 계약을 하죠. 그리고 또 계약서를 열심히 쓰고 또 믿을 수 없으니까 공증을 받거나 또 증인을 세우거나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법률과 제도는 무엇 때문에 있나요? 우리가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있나요? 아닙니다. 어떠한 불신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페널티를 주기 위해 존재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신뢰 그리고 신뢰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제3자, 즉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금융거래면 은행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이런 제3자 기관들이 담당해주던 신뢰의 영역을 기술로 가지고 왔습니다. 국가를 믿고 또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고 국가를 믿고 투표를 행사했죠. 그리고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끝없이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각종 여러가지 전세 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를 믿고 또 국가가 보증해준 기관들을 믿고 맡겼던 우리의 신뢰가 배신당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블록체인에 말합니다. 그것을 왜 신뢰를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기술한테 믿고 맡기자. 그러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기술로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블록체인을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그러한 신뢰를 대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한국의 희망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에 한국의 희망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져가려면 결과는 이러한 불신으로부터 사회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유는 신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얽혀있고 연연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신뢰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신뢰가 너무나 일상인 것이 되고 신뢰가 그냥 디폴트 값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생기나요? 다른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리소스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한국의 희망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불신으로부터의 자유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아예 신뢰라고 하는 것 자체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신뢰로부터의 자유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결국에 한국의 희망은 이를 위해서 투명사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런칭하고 이 투명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작의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정치의 여러 만연하게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돈이죠. 정치에만 문제가 있나요? 그 돈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아주 투명하게 자금의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며 감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책임감을 느끼면서 공유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희망의 투명사회 플랫폼을 여러분 접속해 보시면 한국의 희망이 실제로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는 자금의 현황, 그리고 실시간으로 한국의 희망이 이를 공적 영역에서 이 소중한 후원금과 당비를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내역들, 그리고 그 내역들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른 당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의 당비를 후원하거나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바로 아주 동일하게 저렇게 전화화면을 뜹니다. 뭐 어떤 당들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시 아실 것 같고요. 어떤가요? 그냥 안내입니다. 자, 여기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이렇게 끊어드릴 거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당비가 어떻게 얼마나 모여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알 수가 없을까요? 한국의 희망 아주 심플한 퀘스천 던졌습니다. 알 수 있게 하자 라고 하면서 한국의 희망의 투명사회 플랫폼을 오시면 저렇게 당비의 현황과 그리고 실제로 당비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됩니다. 현재는 그 은행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의 특성상 1시간에 한 번씩 이게 그 리얼타임으로 되진 않고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저 위에는 지금 한국의 희망의 우리 투명사회 플랫폼의 자금 현황 보실 수 있는 페이지고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서 저희가 사무실비를 낸 그 우리은행 출금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보시면 선관위의 그 당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그 보여주는 선관위 시스템인데요.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들이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지? 그 작은 2명, 3명으로 시작한 팀이 어떻게 바꿨지?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들의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아주 공통점은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희망은요, 기술의 그리고 기술에 의함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술을 위한 여정도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정치인들을 같이 육성하고 또 배양해 나가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육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와 법률과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한국의 희망이 앞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미래이고요. 첫 페이지에 작은 곳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희망이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